지난 영상에서 계절에 나오는 기본 심리를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은 학문으로가 아닌 실제 자신에게 대입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태어난 온도에 따른 심리의 변화를 알아보자. 우선 자신이 태어난 그 지점의 온도를 알아야 한다. 사주팔자를 볼 때 한난을 먼저 보는 연습을 해야 이 사람이 살아오며 습관된 심리 상태를 알 수 있고 다가오는 운기에 대한 심리를 예측할 수가 있다. 만약 12월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정오에 태어나면 영상 1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 반대로 7월 새벽에 태어났다면 영상 20도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태어난 지역마다 또 다르다. 그러니 자신이 태어난 그 시점의 온도를 먼저 알고 영상을 보자. 기본 한난은 시간에 대한 감각을 나타낸다. 그리고 조습은 공간에 대한 감각을 나타낸다. 조습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한난에 대해 알아보자. 인간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온도는 영상 20에서 25도 정도이다.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 영상 15에서 25도에서 가장 최적화된 온도로 기분 좋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이때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좋으면 좋겠지만 언제나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네 인생 합형충 파해와 온도와 습도가 수시로 달라지고 있고 더 중요한 삶의 질은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심리 상태는 어떠할까? 지난 시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세상엔 혼자만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정적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게다가 천간에 목화가 부족하고 금수가 자리할수록 이번에도 떨어졌네. 다음에도 떨어지겠지? 취직을 해도 이런 거지 같은 곳에만 취직을 하냐? 이 사람한테 대시를 해도 안 받아주겠지? 잘 사귀고 있는데 이 새끼 날 떠나면 어떡하지? 난 잘하고 싶은데, 난 잘 살고 싶은데. 온도가 낮을수록 1년 운인 세운에서마저 추운 계절이 오면 이러한 생각이 들고 계절로 진짜 겨울이 오면 또한 부정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특히 천간에 금수가 많을 경우 철학적 사고관이 자리 잡게 되는데 이는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의 괴리감에서 오는 시차에 의한 것이고 끝없이 인간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번뇌를 일으키는 부분이다. 사오미 대운을 맞이할 때 음기에서 양기로 드러내어 비로소 인생의 가치와 존재 가치의 가르침을 만나는데 이때를 잘 활용해서 현실의 가치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함께하며 그 속에서 공부하라는 존재이지 혼자서 도피해서 공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계속 이러한 습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4차원에서 풀지 못한 숙제를 3차원 시공간 내에서 잘 풀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반대로 더울 때 태어날수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된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긍정이 지나쳐 멘붕이 올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태하게 때로는 밝고 활기차게 삶을 운영하는 성정이다. 추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과 절실함이 더욱 커지니 성공하는 인자가 커지는 데 반해 더울수록 삶에 대한 절실함을 못 느낀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천간이 목생화처럼 상생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지지가 합으로 묶여 있다면 크게 성공하기보다는 현재를 잘 살아가자는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크게 성공하려면 역시 금생수 그리고 춤과 극이 많아야 산전수전을 겪으며 타인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추울수록 모으고 또 모으고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이다. 목이 있지 않은 이상 쓸 줄 모르는 사람이다. 간목 정도 들어오면 그때 막 쓰러 댕긴다. 일진으로 간목이 들어올 때 유심히 자신을 들여다보라.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다. 목화가 부족하면 개미처럼 모으고 봄이나 여름이 와야 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 된다. 사주팔자에서 그리고 실생활에서 그리고 타고난 성정에서 한난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한난 조습에서 모든 사람의 살아가는 마음이 보인다. 추울수록 수동적이고 보수적이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것이다. 최적화된 온도인 15에서 25도 안에서는 적극성을 보이고 능동적이며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쳐나가게 된다. 진사월과 유술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계절이니 타월지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모르며 살아갈 확률이 크다. 적게 주어지면 적은 대로, 많이 주어지면 많은 대로. 물론 다른 글자들의 영향과 신강할수록 스스로에게 만족 못하겠지만 기본 긍정적 계절은 타고난 것이다. 온도가 높을수록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온도가 낮을수록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코로나가 왔지만 해자축 기간에는 대부분 미래가 불안했다는 것이고 앞으로의 임묘진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밝은 미래를 본다는 것인데 올해 이민이나 내년 개묘년 같은 경우에도 준비하는 과정이지 아직 밝고 희망찬 간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갑진년 정도 되어야 제대로 시작한다고 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 제 아무리 추운 계절에 태어나더라도 목이 있다면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개인적 생활에서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사화나 병화가 있다면 그래도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병화는 정신적 작용이고 사화는 환경이 따뜻하다는 것이다. 만약 따뜻한 토인 무토가 있다면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내면에서 스스로 희망을 길러 자립심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더울수록 금수로 난을 조절하는데 한여름 임수가 있다면 화에 열정적으로 일하고 치고 나가는 성정과 건강 및 타이밍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쉬어야 할 땐 쉬고 달려야 할 땐 달리는 역할을 한다. 개수가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자신과 타협하며 무리수를 두지 않고 경제활동에 가세한다고 해석한다. 즉 도박이나 한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닌 지혜롭게 뜨거운 세상을 스스로 조절하며 살아간다고 해석한다. 경금이 있으면 기본 재물에 대한 결과치를 예상하며 화급금인 금화교육을 잘해 나간다고 해석하며 신금이 있으면 불안하게 금화교육을 하며 살아간다. 금화교육이란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재물의 척도를 만들어가는 행위로 그냥 잘 벌고 잘 살자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개운법을 꺼내 들어보자.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블랙 패션, 즉 여보, 나 블랙 반주 입었어. 오늘은 급하게 안 할게. 그래? 화가 많은 당신은 역시 블랙이 어울려. 절대 파란색이나 빨간색 입고 오지 마. 나 아파. 피나. 코피도 나. 죽을 것 같아. 그리고 화가 부족하다고 해서 레드 패션, 즉 여보, 나 레드 반주 입었어. 고쟁이도 레드야? 그래? 수가 많은 당신은 역시 레드가 어울려. 절대 하얀색이나 검정색 입지 마. 나 아파. 채찍도 들고 오지 마. 제발 할 때 빠말때기도 때리지 마. 제발 부탁이야. 이런 개그는 목화가 발달된 주부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한 개운이 아닌 다음과 같이 심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보통 따뜻한 물이나 음료를 마실 때 긍정적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본다고 한다. 즉 팔자가 금생수로 추울수록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많이 마시면 혈액순환에도 좋을 뿐더러 긍정적 심리 상태가 된다고 하니 마시며 이렇게 마음을 다지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세상은 따뜻한 사람이 많다. 남편도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이다. 근데 씨부를 놈이 허구한 날 술 처마시고 와서 겐세 부리노. 아니, 따뜻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렇게 자신에게 스스로 교주가 되어 쇠뇌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예시주를 읊는 것이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질 수 있어. 내 눈을 바라봐. 넌 웃을 수 있어. 내 눈을 바라봐. 트임 좀 하고 쌍꺼풀도 좀 하고. 뭐 이렇듯 따뜻한 물과 차와 함께 한번 시도해보세요. 중요한 시험이나 미팅 자리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땐 꼭 해보세요. 진짜 효과가 있답니다. 이게 바로 개운이지 빨간색 막 입고 하면 그냥 섹시해 보입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했다시피 한나는 시간을 조절한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섹시해 보이고 아니 이래 미친 유필이 온도가 최적화될수록 시간 조절을 잘해 나간다는 것이고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잃는 것이다. 즉 시간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 만약 4, 5, 2월에 태어나 화가 많으면 행동은 빠릿빠릿할 수 있으나 마음은 천하태평이 된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조급할 게 없는 것이다.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할 일을 끝내려는 성향 덕분에 행동은 빠릿빠릿하게 돌아간다. 여기서 만약 약한 금이 개입하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다. 금화교육이라는 기운이 들어가 버리기에 빨리 결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급한 성정이 나온다. 수가 개입되어야 확 달아올랐다 확 꺼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적재적소의 타이밍을 맞출 줄 안다. 반대로 해자축월에 수가 많으면 시간 개념을 잃어버린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항상 과거와 미래의 기운이 가 있는 것이다.
기우에 불과한 미래를 스스로 불안해하며 일어나지도 않는 생각을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이는 효과인데 이를 4차원으로 풀려면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대운이 왜 역대운이 있는지 그때 여기서 병화나 사화가 있다면 사회의 섞임을 뜻하고 이는 혼자서 풀지 못하는 부분을 함께하며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루어 삶을 운영한다. 화가 너무 많다면 마음도 행동도 조급해질 수 있다.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그리고 만약 지지가 화천국인데 천간이 수천국이면 살아가는 환경은 열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살아가는데 자신이 이러한 열정의 환경에서 도피 현상이 나온다. 즉, 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지 의구심을 가지며 정작 자신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반대로 천간이 화천국인데 지지가 수천국이 되면 사람들은 편안하게 쉬며 때로는 학자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에 반해 정작 자신만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다. 저렇게 쉬다가 뒤처질 듯한 생각이 들며 뛰는 것이다. 이렇듯 한난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조율되지 않은 시간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살아간다. 너무 성급하다는 문제와 반대로 너무 뒤처진다는 상념이 자리 잡게 되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천간에 무기토가 있으면 토라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시기에 의해 공부할 시기에 공부하고 결혼할 시기에 결혼 생각을 하는 등 적절한 시기를 찾지만 만약 토 없이 천간에 금수로만 되어 있거나 목화로만 되어 있으면 적절한 시기라는 사회적 관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 개념을 정해놓고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왜 이렇게 태어나서 주위로부터 눈총을 받아야만 되는 것인지 실에 빠지거나 자신을 막 괴롭히지 말고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명리학을 배우는 실질적 목적이자 행복의 시초이지 않을까. 명리학을 배우며 자신을 받아들이는 연습이야말로 중요한 단서이자 괴로운 삶을 풀어내는데 한몫하지는 않을까 스스로 고심해 봐야 한다. 팔자가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사는 것이지만 열심이란 삶의 설정 아래 너무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열정이 지나쳐 주위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인정을 베풀며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경우 열정이 지나치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열정이라는 마음에 빠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다. 팔자가 추우면 추운 대로 사는 것이라지만 자신이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수란 지혜이다. 잘 쓰면 지혜이고 잘못 쓰면 번뇌가 된다. 수가 많다는 것은 번뇌를 일으키는 와중에 지혜를 찾으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음양으로 수와 한은 하나로 묶여져 있다. 이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고 화가 지나치면 수는 고갈되고 수가 지나치면 화는 고갈된다. 번뇌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원래 오행은 하나였다. 하나였다는 근거는 빅뱅이다. 하지만 목과 토금수로 나뉘었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자고 했다. 각자 분담하다 보니 역할이 왜곡되어졌다. 마치 한 게임을 혼자서 하면 심심하니 5명이서 나눠서 하자고 한 것과 비슷하다. 그러다 십성을 낳게 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수십억 인과 연을 나눠서 연결해버렸다. 게임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재밌어 보이겠지만 결국 하나였다는 것을 새하얗게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점에서 출발했는데. 감사합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우리 아픈 인생 끝나갈 때 살아왔던 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